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신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역사계 심쿵쌤. 네, 심용환입니다. 예. 메밀모 그런 거 같이 목소리가 찹쌀떡 그런 거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알아 진짜 그거? 아이고 알죠. 예. 저 어릴 때 있었어요. 아, 요즘 또 생겼어요. 아 그거 해요. 또 생겼어요. 맞아요. 겨울에. 들어봤어요. 지난 겨울에 들어봤어요. 많이 생겼어. 우리는 시골에서 옛날에 꿀떡 찰떡 있었고 그러면 꿀떡 찰떡 이러면서 양쪽에다가 딱 걸고 그런 게 있고 아침에는 두부장수 들리고 종 울리면서 그렇지, 종 울리면서. 그거 하잖아요. 예. 저녁 때 이제 겨울 밤에 꼭 모찌 팔잖아. 그렇지. 그럼 모찌요 막 이러는 거 아니면 서울에서 그렇게 안 하고 네. 메밀모 모찌떡 찹쌀떡. 찹쌀떡. 맞아요. 이거 뭐죠? 지방과 네. 서울의 차이가 좀. 예. 그 종로 이런 데서 술 먹고 있으면 새벽 1시쯤 들어와갖고 그때 이제 통금 있을 때 예. 안에서 이제 술 먹고 문 닫고 끝까지 먹을 4시까지 이제 먹는 거잖아. 4시까지 먹는 건데 네. 그때 들어갖고 팔면 또 그 사 먹고 그랬었죠. 아 거기로 메밀 모찌떡 그 야간에 이 통금 있을 때도 그건 돌아다니더라고. 그 양반들 뭐 짭새한테 먹이고 다녔겠지. 근데 그 소리를 다 질러 다니는데 그게. 생계니까. 그리고 저녁이 겨울에 12시 넘어갖고 먹어봐야 얼마나 맛있는데. 옛날에 치킨 배달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죽인다고. 근데 그분들이 통금 있을 때 늘 통금 있을 때도 밤에 다녀. 그 생계형이니까 그냥 놔뒀던 것 같아. 예. 혹시 그렇게 정보를 보고 뭐 보고하고 이런 아니 사람 그 아니에요? 통금 때라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우렁차게 퍼지잖아요. 그 그렇죠. 소리가 맞아요. 다 들리잖아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이건 뭐 그 야간 통금 알리는 딱딱 딱딱, 막 예, 닫고 예. 그것도 듣고 그건 그랬으니까. 못 들어봤어요. 완전 이제 아재지 아재. 아재가 아니라 할배죠. 몇 사람이야. 그 정도면 그게 어떻게 아재예요? 자, 어쨌든 함께 하실 분. 예, 최강욱입니다. 아, 꿀떡, 뭐 찰떡. 꼴딱 찰떡 이렇게 한다니까. 미치겠다. 자, 아니 나중에 한국 현대사 하면 예. 전 정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꿀떡, 찰떡. 몇 마디만 하면 야 네가 이거 알아? 뭐 이러면서 태어나기 전에 역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네. 예? 태어나기 전에 역사. 네. 유경수 여사 시해된 거. 그런 건 태어나기 전에 역사 아니에요. 아 저요? 예. 그쵸. 아 그런 걸 모르는구나. 모르죠. 그러네. 우리는 그 바로 즉각적으로 그 흑백 화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 박정규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그거. 아.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 뒤에서 확 총 들고 튀어나오고 맞아요. 박근혜는 박정희는 연설대 밑으로 얼른 숨고. 그때 이제 유경수 여사 이렇게 쓰러지고. 네. 그걸 생방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이제 계속 이제 보도. 나는 잊어버리지도 않아. 74년 8월 15일인데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때거든. 서울에 처음 온 거야 내가. 국민학교 들어가 뒤로는. 근데 그날이 지하철 개통한 날이에요. 지하철 개통하는 날에. 어. 그래갖고 풍수지리하고 그런 사람들은 서울에 맥을 끊어갖고 사고가 났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지하철이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지하철 일부러 지하철 타러 가가지고 옷 차려입고 그거 오면은 문 쫙 자동으로 열린다고 그거 한번 타보고 딱 왕십리 우리 고모집에 왔는데 저녁 때 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텔레비에 계속 그것만 나와. 내가 고등학교 한 학교 다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착하게 생긴 애가 자기 집이 74년도에 망했대. 74년도에 이제 우리가 중2였을 때예요. 네. 중2. 네. 73 중3. 중3. 예, 72년도에 1학년이었어요. 중3이었을 텐데 자기 집이 망했대. 네. 그게 왜 망했냐 그랬더니 그때는 택시가 별로 없을 때예요. 네. 김포공항에 문세강에 내려서 자가용 택시 돈 많은 사람들만 그 자가용을 택시 영업을 하던 걔네 집이 그걸 했었어요. 불법. 불법이 아니라 그때는 합법이었었던 거야. 불법이고 뭐가 없었을 때지. 그게 한 6, 7대 있으면서 진짜 떵떵거리면서 살았대요. 아 그거 굴리면서요? 예. 그 차를 타고 들어간 거야 문세강이. 아, 그 바람에 망했구나. 그 제도가 아예 불법. 제도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지 아버지 저 보안상가 그때는 네. 안기 국정 뭐죠? 중정. 중정 끌려갖고 그냥 반 죽음 돼갖고 나왔고 직접 운전자셨. 그 회사 사장. 사장이니까. 근데 아버지도 관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그런 얻어냈겠지. 거 하는 거지. 자기 차를 타고 들어간 거. 그리고 이게 고급 승용차니까 네. 검문 없이 쑥 들어간 거.
옛날에 토요타 크라운 이런 거 예, 타고. 예. 그런 거죠. 도예라운. 그 집안이 완전 풍부박산이 났어요. 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하는데 고3 때 그 얘기를 그 학교 전학 가서 하는데 이제 고3 때 우리 뭐 막걸리 마시고 그랬어요. 막걸리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그래갖고 자기 집이 풍비박산 났고 그 아빠가 중정 끌려갖고 거의 반병신 되도록 맞았고. 근데 하는데 막 울더라고. 네. 그렇겠다. 근데 애가 보니까 진짜 옛날에 잘 살았게 생겼어. 예. 옛날에 그런 양반들 많지. 그러니까 간첩이나 이렇게 몰려서 저기 한 분들은 재심이라도 받고 그러지만 그렇게 알게 모르게 권력에 짓눌려서 하루 분들이 많지. 한 방에 훅 간 거니까. 내 친구놈도 지네 아버지가 검사였는데 돌아가신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장이 다 파열돼가지고. 아버님께서 검사인데. 장이 파열되고 들어서 맞은 거죠. 그렇겠죠. 의문사. 아니 그 중정이 끌고 갖고 마신 거지. 장이 파열되고. 이제 지네가 하라는 대로 말 안 들으니까 패버린 거지 데리고 와서. 자, 아우 참 신의 혁명. 네. 굉장히 웃기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심각해져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 신혁명이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총조를 몰아냈고 네. 위안스키하고 연정을 했고 위안 스카이. 위안스카이 그 위안스카이 TV 일단은 의의를 잠깐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동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에요. 예. 굉장히 큰 상상력을 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은 근대 국가를 만들긴 했지만 공화국을 만들지 못했죠. 그렇죠. 그런 거와 다른 이 여파 때문에 외몽골,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몽골, 거기가 이제 독립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에서 판보이저우 같은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베트남 민족주의가 이때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호찌민 전 단계, 그래서 뭐 판쭈찐, 판보이저우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다는 써놓지 않고 다른 챕터에 썼지만 우리도 이제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신규식이라는 사람은 아예 직접 이 신의 혁명에 참여도 하고 신규식이 연계점이 돼서 이제 그 우리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이야기가 이어져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게 학교에 사실 잘 안 배우죠. 왜냐면 우리 스스로 했다는 거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 배우지 않지만 또 우리 심쌤, 네. 신쿵쌤 네. 또 잘 모르는 걸 이걸 그 책을 쓰면서 이번에 새로 공부한 거 아닐까? 원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찾는 부분이 있고요. 예리하게 뚫고 들어가니까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니, 저 대목은 누가 열심히 잘 공부 안 하는 분야잖아. 이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나는 오늘 베트남 공화주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이 위대한 역사적 사건은 그래갖고 아까 최변이 얘기했던 베트남 쌀국수 먹고 싶다. 이게 이런 거에 그 데자뷰의 일종의.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신의 혁명의 여파로 뭐 외모고 이런 것들이 됐다. 이런 건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에 영향 줬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 반대로 3.1운동이 이제 오늘 얘기할 그 5.4운동 영향 줬다는 게 중국에는 안 나오고. 중국에 안 나와요. 우리는 나오고. 우린 나오고. 우린 또 엄청 키워갖고 나오고. 엄청 키워갖고 나오죠. 거의 뭐 우리가 뭐 5.4운동 만들어진 것처럼 나오고. 그렇죠. 일본은 둘 다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한중일이나 한중일 베트남 국가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건데 서로 이제 안 하는. 그러니까 이게 EU 그 유럽 연합을 만들면서 유럽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과 동아시아가 서로 배척되고 대립하면서 공동의 역사를 못 만드는 것과 이게 지역 발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일이 맨날 대립하고 있고 그 세 중간에 끼어갖고 이게 동아시아 연합 이런 거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도. 역사적 뿌리가 같으니까. 일본 놈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대동아 공영권이 그런 건데. 아니 일본 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동북아 공동체 뭐. 동북아 공동체. 아니 그거를 이제 가장 구체화시켰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세안 플러스 3라고 그래서 아세안 회의를 할 때 한중일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거기 가서 회의 많이 하고 그 담당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이어갔는데.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또 뭐 주장했죠? 동북아 균형자론. 그 균형 발전론이야, 뭐 균형자론. 동북아 균형자론. 균형자론. 그리고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그때 이 지도를 거꾸로 놓고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던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런 의의는 굉장히 큰데 이제 그 다음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을 맡고 헌법도 만들어요. 임시약법이라는 헌법도 만들고 임기 6년 국회의원도 뭐 참의원 274명, 중의원 596명.
그래서 뭐 21살 이상의 중국 남성 가운데서 $500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이제 제한 선거권이죠. 그렇죠. 보통 선거는 안 되고 이렇게 했어요. 해서 싹 했는데 베이징에서 이 당시 실제로 국내 정치를 주도하던 인물은 숭자오런이라는 사람이에요. 옛날엔 송교인이라고 했던 인물인데 숭자오런. 네. 이게 말이야. 네. 그 한문으로 표기되는 이름들을요. 그 원어로 발음하면 되게 좀 이상해지잖아. 마오쩌둥 이런 것처럼 웃겨져 버리잖아. 호지명이 더 멋있잖아요. 호찌민 이런 것보다. 근데 나는 저거 옛날에 볼 때마다 원색의 저 자식이 저거 나쁜 놈 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쟤만 멋있어. 위안스카이 딱 이러면 원세계보다 위안스카이가 훨씬 낫잖아. 그렇죠. 그다음 스카이 또 대학도 좋잖아. 서울대, 고대, 연대, 스카이. 위안은 돈이고. 스카이. 돈 있으면 서울대 연구대를 다 같이. 죽이는데요. 짱이다. 아, 송교인 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는 이름인데 말이야. 숭짜오런 이러면 꿀떡 장사 같잖아.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송교인 뭐 원세계를 아예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비교가 되진 않죠. 근데 어찌됐건 그 숭자오런을 이 철도에서 암살을 시켜버려요. 암살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얘가 이제 그 다음 국무총리나 총리감이었고 31살밖에 안 됐지만 굉장한 정치력. 인물은 진짜 없거든요. 인물은 진짜 없는데 근데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초기 정치 공간에선 순원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도 했고 순원도 굉장히 기대했던 인물. 근데 그를 암살시키고 암살하자마자 이제 그 국민당 지도자들을 하나하나 죽이죠. 그래서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때는 국민당이 꽤 훌륭한 그 정당이었더라고. 그렇죠. 처음 시작은. 시작은. 요게 이제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중국혁명 동맹회, 줄여서 그냥 동맹이라 불렀고요. 이제 정부가 수립되니까 순원이 국민당을 만들었죠. 이제 국민당이 계속 뭐 부침을 겪긴 하지만. 근데 어쨌건 이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국민당 성향의 장군들 해임시키니까 이제 전쟁 벌이게 되고 전쟁 벌이는 상태에서 국민당이 패배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위안스카이가 권력을 장악하게 딱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국정교과서 때문에 유명해졌던 저도 좀 유명해졌지만 전희경이라는 그 있었잖아요. 자유경제요. 국회의원 됐잖아 그걸로. 되게 웃기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이번에 인터뷰한 거 보였어요? 아니요.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자기는 국정화 역사 왜곡으로 국회의원이 돼놓고 무슨 인터뷰했냐면 자기는 대처수상 같은 여자 정치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표정 이상해지시는. 그러니까 앞뒤가 됐어요? 네. 새누리 비례로. 비례 9번. 그래서 그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위안스카이가 그래요. 이게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을 해서 권력을 찬탈했는데 그러고 나서 본인이 또 국가 운영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야, 앞뒤가 안 맞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앞뒤를 안 맞는 이야기가 좀 재밌는데 일단은 이 사건을 치니까 인기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인기가 떨어지니까 군사력과 돈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관세나 이런 것들로 특별 세금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관세가 들어오면 아주 이 불평등 무역 구조 때문에 외채 갚느라 다 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세도 제대로 이제 중앙까지 돈이 안 들어오는 뭐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하나 이제 이권을 넘어주는 건데 티베트 자치를 선언하니까 영국이 좋아하면서 위안스카이를 인정해 주고요. 철도 거래를 동의해 주니까 일본이 이제 좋아하고요. 외몽골 자치, 그러니까 외몽골의 독립을 인정해 주니까 러시아가 인정해 주고 그러면서 정부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른 나라한테 다 띄워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이권을. 그렇죠. 띄워주면서 국제적인 권위를 얻은 거죠. 그래놓고 자기 딴에는 노력을 한다고 뭐 이 외국인을 많이 불러들여요. 그래서 프랑스인 육군 무관, 벨기에인 판사, 오스트레일리아인 외교 전문가, 일본인 철도 전문가 등등을 들여오는데 뭐 제대로 된 뭔가 이렇게 변화는 못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황당한 선택을 뭘 하냐면 황제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황제가 되고 싶어서 일단은 140만 위안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도자기 그릇 4만 개를 만들고요. 커다란 옥새도 만들고 한 벌에 40만 위안하는 황제옷 2벌도 만들고 이러면서 황제직위를 스스로 이제 선언을 해요. 근데 이 사람도 멘탈이 약한가 봐요. 왜냐면 했는데 이게 좀 웃긴 일인데요. 위안스카이가 보는 신문에는 위안스카이가 이 신문을 보는지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신문을 보면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된 거를 다 이렇게 뭐라죠? 찬양하고 칭송하고. 네.
그런 것만 나왔는데 이분이 원래도 이 사람이 베이징 출신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 젊은 시절부터 그 베이징에 쉽게 말하면 포장마차 같은 데서 파는 싸구려 만두를 먹는 걸 좋아해서 황제 직위에 오른 상태에서도 그걸 먹었대요. 근데 그 만두의 봉투가 만두를 싼 봉투. 그 일반 민중들이 보는 신문을 이렇게 붙여서 만든 봉투인데 그걸 어느 날 만두를 먹다 보니까 쌍욕이 써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욕하는. 네, 계속 욕하는. 그냥 만두를 먹지 말았어야 돼. 찰떡 꿀떡을 먹어야죠. 만두를 먹어. 메밀묵이나 찹쌀떡 이런 거 먹어야지.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먹고, 그걸 신문을 보다가 큰 충격을 받고, 예. 그때 이제 여론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엄청난 지탄을 받는 걸 알고, 여기 나오듯이 3개월 후에 이제 황제 직위선언 취소하고 화병으로 죽어요. 나 이 병명이 골 때려. 요독증? 예. 요독증. 우라와 모욕으로 생겨나. 야, 이런 거 보면 쥐새끼가 멘트는 센 거야. 그러니까요. 예. 댓글 보고도 살아남잖아. 네? 댓글 지우라고 막 지시하면서. 지금도 그 자식 머리 드라이하고 테니스 쳤다고 사진 나오는 거 보면 참나 정말. 예. 저 쥐새끼라 해서 누군지 몰랐어요. 이해했습니다. 누굴 얘기한 건 아니야. 우린 쥐새끼 얘기한 거야. 쥐새끼가 테니스 친다 그러더라고 요즘 세상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더 나빠진 게 뭐냐면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군권이 원래 그 예전에 태평천국 운동 진압한 다음에 진압할 적에 그 의용군 만들었었잖아요. 그 군대가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그 부대가 이용장이 죽으면서 위안스카이가 계승했는데 위안스카이가 죽으면서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장군들이 다 찢어나가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중국이 수십 개로 찢어져요. 이러면서 이제 군벌의 시대가 열리는 거네. 그렇죠. 군벌 정권. 군벌 정권이 생기고 군의 부패가 시작이 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예. 큰 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 뭐 단취르이, 리위안홍, 장신, 뭐 장쩌린, 예. 장쩌린이 좀 유명하죠, 그렇죠? 예. 우페이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제스와 협력을 하면서 라이벌 관계를 갖고 있었던 뭐 펑이샹, 옌시산, 옛날에 아마 뭐 염석산, 뭐 그렇죠. 풍옥산, 풍옥산, 예, 장장님, 그렇죠, 그렇죠. 단계에서 다 그렇게 들었던 이름들인데.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 말한 사람들은 성 몇 개씩 크게 찢은 건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또 네. 그 안에 또 다 조금씩 갖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장제스의 국민당 부패가 예. 원인이 군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예. 군벌이 그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고. 끝끝내 처리하지 못한. 예, 그리고 100% 부패하고. 네네네. 그 좋은 표현이 나오더라. 나중에 군벌 얘기할 때 보니까 지역을 장악할 힘은 있었지만 외세와 맞설 싸움 힘은 없었다. 예. 이걸 전문 용어로 동네 꼬마 라 그러는 거야. 그래 이제 동탁이 죽고 이제 원소 뭐 이런 애들 저거 해가지고 저 군벌 일어나는 거지 뭐. 근데 이제 뭐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뭐 원소나 예. 조조는 나라를 세울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얘네들이 여기도 썼지만 그냥 지방세 거두면서 군대 재정 유지하면서 예. 동네 깡패 노릇하면서 이렇게 돈 뜯고. 그럼요. 그러니까 국가 발전은 관심이 없고 국회의원 재선 3선 되는 것만 관심이 있는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꼴이. 그렇죠. 그럼요. 국회의원 되면 국정을 하고 지역 발전 그 플래카드 붙이고 그걸 또 뽑아주는 지역 주민이나. 국회의원은 국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역 발전은 시의원 구의원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점점 더 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점점 더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나라 몰락의 전조 같아. 아니 근데 점점 심해져요 그게. 그 언제 전국구에서 한번 방송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도 이번에 투표를 하다가 그 이제 저도 이 선거 공보를 이번 선거가 워낙 4.13 총선이 셌으니까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역할하고 시장 뭐 이렇게 지자체 의원의 역할이 모지가 막상 안 잡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저희 동네도 뭐 민주당이고 뭐 여야를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우리 지역구 뭐 얘기만 나오고 다 지역구 얘기만 해요. 제일 듣기 싫은 게 조기 착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지하철 빨리 뚫리고. 그리고 예산 더 많이 확보했다. 그러면은 예산은 제로섬이니까 우리 지역에 예산 많이 가져오면 어느 지역에 뺏긴 지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뺏긴 지역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요.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지역 예산 많이 가져왔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어차피 균형되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균형되게 가야만 하는 건데. 그렇죠? 하는 거고. 예. 근데 야당 것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소선거구 하니까 그런 것 같아. 예. 소선거구의 그렇겠죠, 폐해예요. 아무래도.
그걸 소송국을 패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 소송국을 깨야 돼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가고 그래야지만 국정에 힘쓰고 국가 운영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죄다 무슨 그냥 지역에 무슨 동사무소 동장 같아 동장. 아이고 동네에 또 그리고 말깨나 하는 사람들은 의원을 만나면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신이 좀 헌신을 해라 뭐 아니면 저기 노동자들 인권을 위해서 당신이 좀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카가 지금 취직을 못 하겠는데 취직 좀 시켜주라. 어? 뺑뺑 그런 부탁이잖아요. 그럼 노인정 져줘라. 네? 거기에 뭐 보일러 놔줘라. 무슨 학교에 뭐 화장실 고쳐야 된다. 놀이시설 어떻게 됐냐. 이 초등학교 담 문을 거냐 그냥 쌀 거냐 뭐 이런 거만 자꾸만 따지니까 글쎄. 거기에 맞추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그런 거에. 그때 민중총궐인가 거기서 정청래 의원을 우연히 뵀는데 인터뷰 하신 다음에 하다가 오늘 좀 빨리 가야 된다고 하면서 지역구 행사가 6개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을 길들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선거구에서 벗어나면 그게 없어져요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죠. 넓어지니까. 그럼요. 네. 네. 그거 하는 사람들 이제 쪼다대는 거지. 네. 새로운 선거 전략도 나와야 되겠네 완전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서울을 예를 들었고 한 서너 개 권역으로 나누면 그걸 어떻게 다 돌아다니면서 그 민원을 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서울의 정책, 대한민국의 정책 그리고 국정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거지. 그럼 좀 지자체도 좀 정확해질 수 있겠네요. 그럼요. 시의원 구의원들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선거 때 돌리는 거 보면은 다 지네가 했다고 그러잖아. 어디 다리 놓은 거, 길 난 거. 전부 다 똑같잖아. 구의원이 한 거는 시의원, 국회의원이 같이 했다 그러고. 네. 시의원이 한 것도 국회의원, 구의원이 같이 했다 그러고. 맞아요. 예. 그리고 여당이 한 것도 야당이 했다 그러고. 야당이 한 거 여당이 했다 그러고. 아니 지금 저희 동네에 이제 9호선 연장이 되는데 아까 어디 동네인데요? 1호선 뚫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에서 7호선이 저 대학생 때 뚫렸거든요. 근데 뚫린 다음에 중랑천에 공사가 잘못돼서 장마 때 중랑천이 뚫린 거예요. 7호선 쪽으로. 그래서 중랑천에 물이 7호선 전체에 들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태능역.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용마산역이 높아서 넘어가지 못했지. 그거 아니었으면 완전 넘어갈 뻔했던.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일주일 만에 급히 물을 빼고 이제 운영 재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들어가 봤었거든요. 진흙탕이었어. 그 냄새 다 알죠. 그리고 그때 우리 지역에 그 이상한 양아치 같은 인간이 구청장 후보가 됐거든요. 우리 당에. 그 막 물 터지고 그러는데 가갖고 딱 자기가 마치 그 공사 현장에서 한 것처럼 사진 찍는데 또 KBS 이제 MBC 9시 뉴스에 걸렸어요. 그 구청장 후보 탈락. 와이모 씨. 그러니까 좀 다 해야 돼. 아주 지겨워 죽겠어. 진짜.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진짜 지하철 10분에 한 대씩 오는데 지하철이 막 10km로 와요. 그리고 냄새 진짜 심하고 그거를 뉴스에서는 빨리빨리 해결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막 공보 받아보니까 9호선 연장 개통 조기 착공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간 거야. 저는 그게 기분이 싫은 거예요. 그때 그것도 왜 빨리 제기를 했냐면 그 지방자치 선거가 있을 때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욕 안 먹으려고 그냥 어떻게 했더니 빨리 안전이고 뭐고 그 관심도 없고. 그 얼마나 그 지하철 타는 게 위험성도 느껴지고 물이 있으면 전기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국회의원들 이 지금 지역 중심으로 가 있는 걸 바꾸려면 그리고 정책을 잘해야 되거든요. 청년 실업 어떻게 할 건지, 대학 입시제도 어떻게 할 건지, 남북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이러려면은 소송국을 깨야 돼요. 이거 여담인데 저도 이제 이거 글을 제가 쓰잖아요. 쓰다 보면 이제 사실을 옮기기도 하고 제가 문장을 만들기도 하다가 쓰면서 약간 뿌듯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썼지만 좀 괜찮았는데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의원님께서 이렇게 좀 여기 잘 썼으면 이렇게 인용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쓴 거, 내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 둔 거, 그걸 딱 읽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뿌듯함을 느끼는. 아까 그거 읽으신 요독증? 게. 아니요. 요독지가 아니라. 그 외세에 맞서 싸울 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의미 있게 잘 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남의 나라 역사니까 또 칭찬을 하게 되는 것 같지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길이 열린다고 해야 되나? 아예 아무것도 없어서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 새로운 이제 청년들이 나오면서 이제 신문화 운동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당대 이제 후스 옛날에 호적이라고 불렀던 아주 유명한 지성인이 썼던 글을 한번 제가 살짝만 인용해 볼게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동의가 되는 게 우리는 인력거꾼의 생활 수준은 연구하지 않으면서 사회주의에 대해 떠들어댄다. 그리고 뭐 우리는 여성을 해방시키거나 가족 제도를 올바르게 세울 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아내의 공유와 자유연애를 짓거린다. 그러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기뻐하고 자축한다. 상황을 직시해 보면 허황된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문제를 이렇게 개념적이고 추상적으로만 나열해 놓고 마치 우리가 대안을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예. 기뻐한다는 거,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뿌리부터 하나하나 바꿔가야 되는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당시의 젊은이들, 그러니까 수년도 이때쯤 되면 나이가 좀 올라가니까 예. 당시 젊은이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막 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얘기 같아요. 근데 상황은 되게 안 좋아요. 첫째 이제 이게 이제 배경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요. 1차 세계대전이 사실 이때 터졌거든요. 그렇죠. 터졌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중국이 승전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냐 군대를 보내지 못했지만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길을 놓고 뭐 철도 놓고 이러면서 역할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승전국이었는데 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 회의를 하니까 이 뭐라 해야 되나 그 영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입싹 닫는 거죠. 왜냐면 요 뭐라 해야 되나 중국을 두고 일본이나 다른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좀 이렇게 건드리고 싶어 하니까 중국이 승전국이지만 하나도 뭐 이거는 주는 게 안 없는 쳐주는 거지. 최악의. 특히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는 미국이 이제 동아시아 진출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 미국이 주도하면서 일본을 좀 위주로 좀 해주는.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이 완전 패착인 게 일본을 해주면서도 일본이 원하는 걸 다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또 일본과의 사이가 슬그머니 안 나빠지고. 좋아지고. 예. 그러면서 중국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예. 예.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중국의 인민의 어떤 분노가 막 하늘 끝까지 이제 예.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써놨지만 뭐 도대체 중국이 처한 문제가 뭐냐? 뭐 군벌, 부패한 정치가들, 서구 열강. 근데 여기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모든 문제에 무관심한 지역사회. 예. 예. 그리고 농민을 쥐어짜는 토착 지배층. 이거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예. 내용만 보면 근대사지만 시골 가보면 여전히 막 그 명청대 때 그 양반들이 지주 같은 사람 그대로 있는 거고 무식함과 무능함에 익숙해진 민중들. 아니 무식함과 무능함보다도 무관심에 익숙해진 앞에 무관심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노신 선생이 한탄을 한 거 아니야 정말. 네. 그쵸, 그걸 그쵸, 보면서 그쵸.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노현웅의 조상이라고 하는 노신 선생. 아, 여긴 루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네네. 근데 그 필명이라면서요, 그거는. 아, 그러니까 그때 밝혔잖아요. 노현웅 선수가 저 노나라 노자 고기여자 밑에 그 날일 들어간 그 노씨라고 노태우 노씨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노신 선생이 자기 거랑 그렇다는 거야. 노씨는 원래 주수인이잖아 분명히. 그러니까요. 그런 설명인데 그러니까 노현웅이 뽀록났지. 어디서 그런 사기를. 그래서 어쨌든 이 시점에 베이징 대학교 대학생 혹은 베이징 대학의 교수 뭐 이런 좀 젊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최원배. 네. 네 누구요? 최원배 총장 북경대. 네. 아 그 최원배를 뭐라고 하더라 중국 발. 차이위안페이. 네. 맞다. 차이양페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다 최강욱 변호사님을 띄우고 저는 남는 게 없어요. 뭘 띄워? 중국어 이름 한다고 띄워? 최위안페이? 네. 차이양페이. 차이위안페이. 네, 맞아요. 이번 태국 갔더니 중국에서 나온 카드 그 패밀리마트 갔더니 유니온페이 카드만 쓰더라니까. 신용카드를 예. 태국에서요? 예. 비자. 중국이 다 장악했다는 거네 거기도. 그렇죠. 다 화교 자본이니까. 비자 또 뭐 있죠. 마스터. 예. 다 못 쓰고. 패밀리마트 딱 들어갔더니 유니온페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예 그못 쓰는 거예요? 없어요. 캐시 아니면 유니온페이밖에 안 돼. 오. 포켓 갔더니 JCB도 안 되고. 안 돼요. JCB도 안 돼요? 예. 그렇구나. 딱 써 있어 유니온페이만 된다고 패밀리마트에. 그거 중국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나도 처음 봤어. 근데 딱 중국 거겠지. 왠지 느낌이 그런 것 예, 같아요. 왜냐면 중국 애들은 다 카드를 긁고 나가더라고. 네. 그럼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 신용카드 중에 이제 이렇게 마스터나 유니온 비자가 아니라 뭐 되겠네. 유니온 이런 거 받겠네? 아니 이제 우리나라 지금 그 광고하기 시작하잖아요. 중국 카드. 아 그래요? 어쭈티 텔레비전 안 보니까. 저거에 써 있어. 그 버스에도 붙어 있고 그래요. 예. 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국 카드 하는데 이 그
중국 카드 들어오면 또 그것도 쓰고 그래야 돼. 어쩔 수 없어. 세계화된 거니 그렇죠. 때문에. 이게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이런 데서 만드는 카드네. 유니온페이가요? 예. 아. 그러니까 중국은행이 좀 있으면 이제 중국은행이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또 들어오거든. 네. 왜냐면 걔들이 달러 보유고가 많으니까. 그렇죠. 은행이 들어오겠지. 또 우리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저번에 예. 이렇게 하는 직접 거래. 아. 그러니까 그거만 쓰니까 그 중국계 맞죠? 유니온페이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있어. 일본에도 유니온페이가 필수라고 나오는데 일본 갈 때도. 그러니 뭐 이게. 아, 일본을 갈 때도요? 일본 갈 때도. 일본 애들이 이거 받아들이는 건 또 훨씬 빠르잖아요. 우리는, 하기야. 아, 맞아. 우리는 괜히 또 이상한 민족주의 쪽 때문에 마스터카드가 우리 거인 줄 알고 비자, 왜냐면 농협 비자, 신한 비자 이러니까 그게 우리 건 줄 알고 우리 비자만 써야 한다! 그럼. 맞아요. 그 되게 의미가 있네요, 진짜. 그럼요. 이거 무섭다. 아니, 전에 갔을 때는 됐는데 영업을 통해 갖고 바꿔놓은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중국 은행 연합에서 만드는 카드라서 유니온페이랍니다. 유니온페이, 예. 그러니까 BC 카드 같은 거구만. 우리로 치면. 그렇죠. 우리로 보면 BC카드. 그러네. 아니, BC도 비자나 마스터하고 또 연결을 해갖고 쓰잖아요. 우리나라 네네. 거이지만. 그러니까 유니온페이, 쟤들이 이제 유니온페이도 비자 이런 거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자기들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독자로. 독자적으로. 그렇지. 워낙 크니까 자기들께. 야. 네. 이게 근데 뭐. 저거 한탄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대통령 잘못 뽑았고 요모양 요꼴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진가역 내용들이 이렇게 사실은 긍정적 얘기가 아니라 막 무너지는 건데 네. 요즘 나라랑 너무 우리 얘기랑 연결되는 게 그래 많은 슬프다니까.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런데 어둠이 깊어지면 또 이 희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실패한 역사를 봐야 돼요. 무너진 역사들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무슨 그 위안페이? 최위안페이. 최위안페이 하니까 예. 유니온페이가 생각이 났다고. 근데 얘기가 굉장히 고급지게 예. 멋지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의미 있죠. 최원배 선생이 들으면 졸체 유니온페이가 내가 차위안페이. 이거 뭐야? 하면서.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노신이라고 말씀하셨던 예. 루시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루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큐정전에서 이렇게 소설가로 유명하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잡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칼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짧게. 수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거의 신랄함의 극치예요. 시원해 그냥 읽어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논객들은 그럼. 그 논객도 안 촌철살인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개가 물에 빠지면 몽둥이로 더 패서 죽여야 된다 이런 거 난 정말 너무 독해했어요 옛날에. 아니 그게 그 민중들의 그 나약함 이런 걸 비판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그런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데모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 나이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20대 대학생들 젊은 애들이 자기를 피해자로만 인식하고 있는 게 커요. 그거를 깨지 않으면 어둠 속에 길이 안 생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루시인이나 수농 같은 사람들은 아주 강렬하게 민중을 좀 호되게 대하는 근데 그중에 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여기 기록에 남겼지만 인상적인 건 하나는 이제 기쁨을 느끼는 노예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나 말보다 못한 취급을 할 경우에 중국 민중을 빗대는 거죠. 사람들이 소나 말을 부러워한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딱 보다가 소나 말 정도로 이렇게 좀 대우를 올려줘요. 근데 나는 사람인데 소나 말 정도로 대우해봤자 이거 열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뭘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지. 예, 소나 말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서 여기 이제 그분 문장 그대로 하면 너무나 기뻐하며 태평성대를 칭송하게 된다. 이게 중국인의 썩은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번에 영화 내부자들에서 그 조국일보 주필이 국민들은 개 돼지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 정도 취급해주면. 그렇게도 안 해요. 국민들은 개 돼지입니다. 예. 백윤식 씨가 그러죠. 개나 돼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이서 직원이 받거니. 이런 여우 같은 고음을 받는. 몰디브 가서 모히또를 한잔 하자 게. 그래서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를 먹자 그랬지. 예,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지. 그래서 이번에 가갖고 모히또 엄청 먹었어요. 북극에도 있어요. 예, 그 모히또는 열대지방 다 있으니까. 쿠바에 가서 먹고 와야지. 먹어주지. 저 뭔지 몰라요. 있어 칵테일. 달한 거. 예. 박하입 띄워가지고 하는 거. 그 거식이 있어 달라. 또
하나는 이제 유교를 비판해요. 그러니까 유학을 비판, 그러니까 예. 전통 문화를 비판하는데 저는 이 말이 되게 감동적인 게 죽어가는 자가 살아있는 자의 미래를 잡아먹는 종교. 야, 난 그리고 여기서 유년에서 장년으로 특별한 일이 없이 지냈지만 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면서 괴상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어. 소년들의 길을 막고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발전한 이 어른들이 쉽게 해서 꼰대들이 꼰대질하면서 소년들이 앞날을 막는다는 거예요. 예. 소년들이 호흡하는 공기를 자신들이 다 마셔버리는 인간들.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예. 예. 이거 실제로 읽어보면 진짜 이런 명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예. 좀 문학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이게 그 이분이 쓰신 거 중에서.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만큼 당시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순어는 이런 거잖아요. 혁명을 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고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예. 이제 나오는 새로운 젊은 지성들은 그들의 문화를 하나하나 다 건들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하는 거지. 그렇죠. 예. 디테일한. 지금 루시엔 선생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종편에서 막말 거두라고 그러면서 막 조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형적인 그렇죠. 예. 뭐 왜 국민을 갖다가 무슨 패냐 한다라든지 왜 전통 문화를 저렇게 말하냐 얘기를 하는 거 똑같게 되는 거죠. 소년들이 길을 막은 증거를 대라 그러면서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저건. 노인표하고 그렇죠, 그렇죠. 에이, 자. 공기를 자신들이 다 마셔버리는 인간들이라 그러는데 저 어르신들을 인간들이라 그런다 그러면서 막말 3인방 해갖고 루신, 정청래, 김용민. 슬그머니 본인 빼시고요. 난 막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난 루신 유지 그냥. 아, 동학에 이어서 금기를 건듭니다. 신유보라는 원세계류지. 깔때기로 모든 걸 세상의 중심은 나다. 예. 위안 스카이. 그래 놓고 사실은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앞장에 원래 먼저 나왔던 얘기인데 첫째는 중국어 사용법을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쉬운 그 뭐라더라. 요즘 간자. 예. 근데 이때 이제 간자. 백화문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냥 요즘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간자체 쓰기. 예. 왜냐면 옛날에는 진짜 대박인 게 그 우리나라 현재 국가관장 한자가 1만자거든요. 근데 이 당 옛날에 우리나라건 중국이건 한문으로 그러니까 관료 생활하려면 5만자 이상을 알았대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한자를 외워야 되니 일반 민중들은 이제 따라갈 수도 없는 수준이 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쉬운 글자를 쓰자는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결국은 간자체로 나오게 된 거고요. 이제 이때 이제 청년 마오쩌둥. 그러니까 마오쩌둥도 요 운동 때 젊었었던. 근데 마오쩌둥이 강조했던 건 이제 체육.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마오쩌둥 얘기 되게 재밌어요. 체육에 관한 논문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부드러운 옷, 느린 걸음걸이, 침착하고 조용한 시선.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틀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이 너무 재밌는 게 훈련은 야만적이고 거칠어야 하고 전투의 전투를 거듭할 수 있도록 고된 단련을 해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 우리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을 영입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학자 궈모러 이건 진짜 누군지 모르시겠죠? 광마략. 광마략. 광마략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꼬모루. 궈모러. 궈모러. 아 중국집 가면은 탕수육하고 비슷한 요리가 꿔바로우가 있거든요. 아니 왜 계속 그러고 가요? 왜? 꿔바로우. 아까 유니온페이로 가더니 왜 또 음식으로 가요? 그래야지 귀에 팍팍 꽂혀요 이게. 정말 팍팍 꽂히긴 하더라고요. 정말 팍팍 꽂히긴 하죠. 똠양꿍은 무슨 뜻이래? 똠양꿍이요? 네. 그 뭐 된장국 이런 뜻이겠지. 아닐 것 같은데. 똠양꿍이 뭐예요? 아니, 태국의 유명한 음식인데. 태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국이 있어요. 국. 뭐 새우도 넣고 해산물 넣고. 그리고 우리나라 짬뽕과 그 된장찌개 사이쯤 되는. 사이쯤 되는? 네. 그리고 짬뽕과 된장찌개를 섞은 데다 고추장을 살짝 덮은. 한국 사람이 태국 가면 뭐 모르겠으니까 무조건 똠양꿍 먼저 시켜라 이런 거예요. 그게. 똠양꿍, 야문센, 파슈, 파타이 이거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 네. 팟타이, 파슈 그런 것도 네, 있어요. 야문센. 야문센은 이제 그 해산물 샐러드. 가기 전에 적어가야 되겠다. 네. 하여튼 그 궈모러가 좀 이제 고급 요리 먹으려면 홀라이팟. 뭐요? 그건 조개볶음. 조개볶음. 네, 홀라이팟. 맛있겠다. 근데 그거 얘기하면 다 알아듣더라고. 거긴 사성이 없어갖고. 아, 태국은 그래요 또. 예. 발음만 하면 다 알아들어요. 아, 침도네.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싹 고파지는.
근데 역사학자 광마략 거모로는 중국의 전통적인 역사관 자체를 다 부셔요. 그러니까 그 뭐 요순우탕 문무주공에서 이제 사마천이 만들어오는 역사관이 다 틀렸다. 난 이거 그러니까 요순우탕 문무주공 이거 다 때려부신다는데 속이 다 시원해. 이거 최강 변호사 맨날 이런 거 외워갖고. 그게 중국 정치의 이상으로 삼는 시대잖아요, 저게. 예, 그렇죠. 항상 저 고대로 얘기하는. 예.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뭐 변호사님에 대한 무슨 컴플렉스예요, 아니, 뭐예요? 이런 걸 외워갖고 맨날 이거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종합적인 거죠. 언어도 바꾸고 뭐 문화도 바꾸고 학문도 바꾸고 역사 인식도 바꿔라. 생활 태도도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뒷받침이 당장에 중국을 구원해내지 못했지만 동력으로 이제 계속 나가게 되는 예. 거죠. 나중에 이제 이게 결국 결합이 되면서 중국이 이제 근대 국가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전족을 푸는 여성들이 생기게 돼요. 예. 한 명 한 명.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참 신기한 게 신체라는 게 이게 발을 이렇게 수십 년, 십수년간 묶어놓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발이 이게 휘어진 건데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좀 따뜻한 물에다가 해서 몇 달을 조금씩 노력하면 이렇게 돌아온대요. 네. 그러니까 마사지를 하면서. 네네. 근데 발가락이 떨어진 경우에는 그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휘어진 이 발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펴진대요. 그래서 이때는 의식 있는 여성의 상징이 뭐냐면 전족을 풀고 독립하는 여성들. 이런 여성들이 나오고 이제 추진이란 여성 혁명가도 나오고요. 뭐 이런 문화들이 나오고 사실은 또 이쪽이 이 운동을 주도했던 천두슈 옛날엔 진독수라 불렀는데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건 좀 다음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중국 공산당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역동적인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5월 4일 날 3.1운동이 여파도 있고 이제 어떤 그런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하면서 5월 4일 날 뻥 하고 이제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무려 베이징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당일 집회 때 한 명이 죽고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이 32만 명. 예.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전국으로 팍 퍼져 나가게 되고 이제 중화민국 학생연합이라고 해서 이제 이 흐름이 한 달 이후가 되면 전국의 이제 대학생들 연합 단체들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43개 기업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동조파업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전통문화 반대, 군벌 반대, 제국주의 반대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적 공감대가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요거 집회, 이제 그 5.4 운동을 보니까 우리 6월 항쟁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학생 한 명이 진압 도중에 사망했으니까 이한열 열사 생각도 나고 6월 아니에요 또. 6월 항쟁 9주년이 되는 해거든. 그냥 내년에 6월 항쟁 30주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다시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리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특단에. 아니 진짜 우리나라도 저렇게 이제 새로운 물결이 정말 사회를 한번 세척을 해야지. 큰일 났잖아요. 노신 선생이 아까 그 기성세대를 질타한 얘기가 지금하고 딱 맞잖아. 젊은 세대의 공기를. 네. 다 탁하게 만들어버리고 다 마셔버리려고 그러고 젊은이들만 뭐라고 하고 앞길 막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기운을 여기는 공기까지 우리가 마시는 게 아니고 젊은 소년들이 호흡하는 공기를 자신들이 다 마셔버리는 인간들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소년들이 갖고 있는 기를 다 빨아먹는 사회가 된 거야. 쪽쪽 빨아먹는. 그러면 쭉쭉 빨아먹고 20대들 보면 기운이 빠져갖고 그러니까. 불쌍해 죽겠어 진짜로. 그러니까 직장이 있어. 뭐 그렇다고 용돈이 풍족한 세대야.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 경제 위기 평생의 경제 위기야 걔들은. 네? 앞으로도 비전이 없고. 그럼요. 앞으로도 비전이 없고. 지금 지금 대학교 1학년 애들이 97년생, 96년생, 95년생 이런 애들 아니에요. 97년 IMF 아니야. 그때부터 태어났고 20년 동안 경제 위기야. 그렇죠. 그러네. 정신 들어서 보니까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맞아. 애들이 그거밖에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8년 동안 학교에서 이명박 박근혜 그 체제하에서 그다음에 전교조 교사들 때려잡는 그런 밑에서 공부를 하니까 은근슬쩍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새누리당 지향성이 훨씬 더 강해졌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어제 그저께 또 부산 갔다 왔잖아요. 네. 부산에 한 65세쯤 되는 영업용 택시 탔는데 다 뒤집혔다는 거야. 부산요? 예, 그분 얘기가 그 전에 택시 타고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막 뭐라고 택시기사 하잖아. 막 난폭하게 물어버려. 네. 나한테 요구 못하고. 네. 운전 그 부산에서 예, 부산에서 그게 불과 총선 전이에요. 2월달 3월달 갔을 때 성질 났고 막 몰고 요구 못하고. 그래서 운전하면서 다른 운전자들 막 욕해. 저런
그러면서 아, 기분 나쁘게 만드는구나. 나한테 욕하고 싶은데 딱 보니까 한 대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갔더니 나도 이번에 바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지가 막 얘기해요. 내가 일요일 날 나오는데 해운대가 이제 모터쇼가 끝나갖고 네. 길이 막혀갖고 잔뜩인데 그럼 이제 난 전 그러거든요. 대통령 잘 뽑았고 길 잘 막힌다 좋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다 바뀌었죠. 나도 바꿨어요 그러더니 2번이요. 그러니까 아니 난 3번이요. 주위에서 다 2번으로 바뀌었대요. 예. 다음에 조금 더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층이 다 붕괴됐기 때문에 더 간다는 거예요 다음에. 65세 택시기사분이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면 진짜 바닥 민심이 바뀐 거네. 저는 부산을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보통 택시에서 그런 얘기도 못해요. 부산 사람은 쿡쿡 찔러요. 내가 막 욕하면은. 좀 자중하라. 네. 눈치 봐라. 저 조선 호텔 봐. 저거 저 전두환 저거 허가해주고. 그럼 사람들이 쿡쿡 찔러 부산 사람들이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한 두세 달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그 우리도 이제 그런 내년 6월 항쟁 30주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사회로 확 뒤집어놔야 된다니까. 예. 그 고민이 커요. 도사님 저도. 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되게 바쁘게 지내고 예. 바빠지기도 하고 활동도 공개적으로 많이 하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저를 보면서 좋아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예. 수입이 줄었어요?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왜 진지하게 얘기하면 유니온페이 하나 만들어줘요? 그게 아니라 왜냐면 그때 예전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고민해도 혼자 하고 예. 해봤자 주변에 얘기 들어준 사람 정해져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 조금 이렇게 진각도 하고 이러면서 활동이 굉장히 넓어진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민이 요즘에 사실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하고 싶어서. 네, 뭔가 왜냐면 진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애매한 나이잖아요. 이렇게 아이 이제 이렇게 도사님처럼 이렇게 훅 가신 나이와 이제 이렇게 자라나는 사이인데 견인차도 되고 싶고 이제는 좀 젊은 세대 입장에서 책임 있게도 하고 싶고 하는데 사실 뭘 해야 될지는 좀 막막한데 그래도 뭔가 좀 많이 답답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점점 좀 답답해져 가기도 하고 목말라지기도 하고 근데 왜 또 이게 그러냐면 제가 요즘에 전국 열심히 듣거든요. 진짜 한 번도 안 들었던 맨 처음에 문자 오셨을 때 진짜 막 겁내하던 근데 열심히 듣는데 방송 내용도 너무 좋은데 엄청 재밌죠? 엄청 재밌어요. 예. 그리고 전 진짜 좋아요. 그리고 팟캐스트 한 번 듣기 시작하면 중독이 돼 이런 게. 근데 전국 거가 좋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팟캐스트 저도 많이 출연했고 좋은데 이게 요즘에 주제가 시청률 좀 상관없이 막 통일 뭐 여러 경제 막 해주니까 더 좋은데 그런 거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좀 제대로 좀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하면 지금 잘하고 계신 안 될 거예요. 것 같은데. 우리 축구 요즘 유로 2016 하잖아요. 그 다음에 코파 아메리카 하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슈팅 때릴 때 몸에 힘을 빼고 툭 치면 골이 들어가는데 잘하려고 딱 폼 잡고 하잖아요. 그럼 삑살이 나요. 그거 지금 잘하고 계신 거야. 알겠습니다. 더 잘하려고 그러면 삑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노신 선생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네. 지금 저것들이 이제 미친 개가 물에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이거를 연민의 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노신 선생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그걸 연민의 정을 느낄 게 아니라 두들겨 패라가. 다시 키워 올라오고 그러면 몽둥이로 아주 작사를 내버려야 된다. 지금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물에 안 빠졌죠, 근데. 아니 한 번 빠졌잖아요 선거 때. 그랬나요? 네. 아니 안 빠졌으면 물에 빠질도록 두들겨 패고 빠졌고 나오려면 나오는 거 두들겨 패고. 아니 지금 물에 안 빠졌는데 자꾸 기어 올라오려고 하니까 진짜로 이제 몽둥이를 들어서. 근데 이게 하여튼 힘이 중요한 게 오사운동이 전국화가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 오늘 이제 제일 처음에 뭐 제목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부터 해서 뭐 또다시 절망 가운데 피고피다란 말을 제가 굳이 썼던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순원이 제기를 해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망해갈 적에 순원이 여기 쓰지 못했어요. 불량서 못 썼는데 순원이 그 중국 광둥 지방 원래 본인이 광둥이니까 거기에 이제 이건 이제 요즘 중국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네. 진영명이라고 그 지역 군벌한테 의탁을 했다가 지역 군벌이 또 배신을 때려서 완전히 아내랑 장제스랑 몇 명하고 도망가서 그렇게
그 남중국해 하이난 앞바다에 배 한 척에서 살아요. 순원이? 순원 뭐 이렇게 몇 명 있잖아요. 한 20명이 그래서 우리 뭐 하냐 이렇게. 또 원래 순원처럼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은 옆에 이렇게 다 데리고 다니는 식솔들이 있거든.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 찌끼다시들이 늘 있어. 글쎄, 그것도 나는 보면 신기해. 꽉 보면 그 찌끼다시는 무슨 재미로 이렇게 따라다닐지 모르겠더라고. 어디 가서 내가 순원 알아. 막 이렇게 그 얘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같이 다니면 재밌거든. 제가 점점 이렇게 녹화 시간 기다려지고 막 봉도 선생님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아무튼 근데 이게 열기가 되니까 그 힘 속에서 순원이 컴백을 하면서 이거 다음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광둥에다가 광둥 정부를 만들어요. 그게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광동이 의미가 있는 게 그 홍콩 옆에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죠. 남쪽 지방에. 그리고 거기가 우리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 광동 지방은 대머리가 많아서 풍성교가 클 수 있는 새로운 진짜. 시장이야. 새로운 시장. 깜짝 놀래. 아니 광둥이 이제 이게 나중에 책 보면 그 임시정부랑도 교류를 많이 하고 그렇죠. 그 김산이나 공산당들도 거기서 많이 교류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도사님 이제 그런 것도 아시나 했더니 갑자기 풍성교 얘기를. 아니 광동은 영어로 캔톤 아니에요? 캔톤이 있어. 그러면 홍콩 광동어, 중국어. 네. 맞아요. 예? 그 베이징 본토는 만다린. 네. 예? 우린 영어로 알잖아 이런 걸. 캔토니스들은 풍성교에 익숙하다. 알겠습니다. 대박 나시길. 예.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는. 예.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라는 어쨌든 새로운 두 개의 깃발이 확 일어서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창당되는 것은 무척 의미가 있는 거죠. 오사운동의 그 여파로. 네네. 근데 일단은 공산당이 뭔가를 하는 건 조금 뒷얘기고. 뒷얘기여도 그 탄생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이제 또 장제스라는 또 거목이 나오게 되고요. 뭐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됩니다. 그게 참으로 보면 국민당 초창기에 예. 그다음 장제스라고 하는 인물의 초창기에 너무나 훌륭했었어. 그리고 이 국민당이 통합진보당처럼 해산 명령까지 받잖아요. 축출되고 국민당이 초창기에. 예? 근데 이게 가면서 군벌 체제로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국민당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득권 세력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스스로 이제 거기서 자꾸 더 큰 기득권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하고 그 망가지는 과정이 무렵이 지금 더 민주가 꼭 그런 꼴 같아. 그렇게 갖고 일당을 만들어 주면은 가서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다 입을 다물게 당에서 만들어 버렸어. 저번보다 더 심해진 거예요. 지금 말들 않잖아요. 그러면서 뭐 말을 아무 방송 내 말을 않잖아. 그런 다음에 당의 질서가 잡혀갖고 이제 안정을 찾았다는 거야. 예? 말을 안 하면은 그게 안정을 찾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정당 아니에요. 민주정당은 우당탕탕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주장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또 그럼요. 방향을 잡아가고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아니 난 다른 지금 뭐- 건 그 고사하고 20대 국회 시작했으면 이러이러한 법은 재개정해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 얘기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는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겠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간단해요. 뭐 복잡하지도 않아. 테러방지법. 그다음에 세월호 특별법. 지금 세월호 정리하려고 길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민주당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재개정하자. 네. 그다음에 이 대우조선해양하고 이거 구조조정 문제, 재벌 구조조정 문제,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문제, 지방자치. 할 거 많다. 아니 그래서 요런 거를 서너 개 정도 아젠다만 딱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내년에 그 대선이거든. 네. 그럼 지금 2012년에 대선 댓글 개입했을 때 반짝하고 말 것이 아니고 지금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과 사이버 사령부 대선 댓글 개입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지금 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조사위원회 핵심으로 사전에. 누가 들어가야 돼? 김병규 들어가야 되고 예. 조응천 들어가야 되고 그럼 내년 이대로 두면요 내년에 또 합니다 그 짓을. 맞아요. 제가 뭐 이거 단체 당연히 이런 거 얘기해야지. 단체 이름까지 얘기 못 하겠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아주 우리가 알아맞힐게요. 우익이었어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우익 단체에 있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얘가 우연히 제 강의를 저번에 와서 이제 뭐 영향을 받고 이랬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단체도 아닌데 뭐 어디 가서 말은 못 하겠는데 사실은 저렇게 자기가 이제 관련 맺은 단체에서도 예. 이제 자유경제원 같은 데서도 돈을 받고 국정원에서도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네 같은 무슨 유명하지도 않은 대학생 단체가 치키다시가. 찌개다시가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나 사전 선전포고를 갖고 가는 건 진짜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단체로 따지면 간장쯤 되는 거지 와사비도 아니고. 오늘 이렇게 어지러워지냐. 지금 막 유니온페이 뭐. 자, 이제 그래서 네. 중화민국 학생연합 결성도 다 했나요? 네, 그건 결성했고 이제 마무리만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무리는요, 이게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역사인식. 네네네, 역사인식. 이거 중요한 거야. 네. 잘 썼어 아주. 마음에 드셨나요? 예. 요즘에 이렇게 점점 이런 얘기도 해주시니까 저도 막 좀 약간 보람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막, 원고 오늘 안 읽었어? 막 이러면서 많이 해주셨더니. 아니, 요즘 페이스북 보면 저거가 그 동영상이 도는데 그게 뭐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가 아니라 가려우면 팬더도 춤추게 한다 해갖고 팬더가 남에 대고 등을 계속 긁어대는 거야. 저 긁어주신 거예요? 자, 얘기하시죠. 약간, 하여튼,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 마지막으로 두 개 얘기했던 거 하나는 이제 동아시아적 감수성.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그 3.1운동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향을 무조건 줬다라는 것만 강조하면서 우월성을 얘기하고 이제 한쪽은 우린 영향받은 거 없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나 소통 같은 것들이 한중일 3국 또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 몽골 이런 나라들과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건 이제는 좀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고 일본의 뭐 하토야마 총리 때도 있었고 그런 흐름이 없는 게 아니고 또 그 유니온페이 같은 거 보면 이제 현실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구조적으로도 새로운 동아시아 경제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좀 문제들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아니 이걸 보면서 나는 왜 좀 그 인상적으로 느꼈냐면 동북공정 같은 경우도 역사 왜곡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역사 왜곡은 하는 쪽이나 이것을 방어하는 쪽이나 다 소모전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네. 그 식민지 근대화론. 네. 이게 소모적이거든요. 독도 갖고 싸우는 거 얼마나 소모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에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국심은 포인트 잘못된 거예요. 물론 상대가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화를 내곤 있지만 사실은 그러면 화를 내는 것이 애국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해결을 해내는 게 애국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화가 나면 애국을 위해서 한복을 입을 게 아니라 화가 나면 외교적인 전략을 잘 짜고 남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서민 경제를 또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일을 해야죠. 한복을 구조조정해버려야 돼. 두 분이서 이거 궁시렁궁시렁 이거 새로운 화법인데요. 한복을 구조조정하면 돼요. 못 입게. 마지막 얘기는 오늘 마지막 얘기인데 자유민주주의 역사. 이거 좋아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뉴라이트가 자꾸 얘기하고 현재 국정교과서 아니더라도 바뀌어 있는 내용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이 얘기만 뉴라이트가 계속 하는 건데 역사를 쭉 살펴보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역사 이런 게 없거든요. 이 동아시아 역사 한중일 전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일본은 근대화를 먼저 했고 중국은 공화제 국가를 만들었는데 너무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아까 말한 무슨 군정, 민정, 훈정 이런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도 이제 그걸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 역사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참되게 이제 주권제민이나 백성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이냐 이런 걸 통해서 삼민주의니 삼균주의니 이런 건 있지만 국가사회주의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는 대중들이 각성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자유를 쟁취한 이런 역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미군정에 의해서 그때부터 이제 들어온 거죠. 이식된 거지 그냥 이식된 강제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제 그 이후에 뭐 4.19 열왕제하면서 나중에 만들어낸 건데 왜 그 동아시아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굳이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안 해도 굉장히 많은 역사 이야기가 있는데 현대 민주주의 역사로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광주 항쟁서, 부마 항쟁서부터 시작해갖고 광주 항쟁, 87년 그 60 항쟁.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킬 때까지는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피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였는데 김대중 대통령 된 다음에 각국의 지도자들이 감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혈 피를 흘리지 않고 저렇게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사형수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나라.
근데 이제 보면 거기서 저희가 멈췄듯이 이게 옛날 이야기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예. 지금 이제 물론 지금 보기에 적용하기 힘든 얘기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무슨 감찰권이라든지 뭐 민생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우리 이 아시아인들이 여기 이제 오늘은 중국 얘기만 나왔지만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서양의 어떤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극복하려는 되게 많은 노력들과 상상력을 사실 해왔다.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임시정부나 해왔다는 어떤 그 전통과 자부심 그런 것들이 너무 있는 좀 아쉬움 같은 것도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중심으로 봐야지 마치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여정. 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요. 역사 왜곡이죠. 그렇죠. 예. 역사 왜곡이죠. 역사 왜곡을 지적하면서 신의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5.4 운동까지 네. 진짜사 가짜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